온 고유장이라고 배웠죠. S는 수동 안에 파이프 길이 L 길이는 L 단면적은 평방면 단위까지 고유장은 5m 저항은 베타에 적용하고 베타 없어지죠. 자, 그 다음은 저항이 되죠. 그 다음은 전기적인 압력,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 전압이 일정해. 고유저항은 뭐예요? 각종 물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상수. 전기에서 은이 전류가 제일 흐르기 쉽죠. 그러니까 뭐 도체를 다 얘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도체 속에 구리가 전류가 잘 흐르죠. 그 다음에 백금은 구리보다 전류가 더 잘 흘러요.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상수, 알루미늄, 기타 등. 전기에는 우리가 순서가 은은 하나, 자기가치가 하나. 우리 집에 은수죠. 은목걸이 열 많고, 은목걸이를 왜 차요? 열이 많은 사람은 은목걸이 차죠. 열 방산이 우리 집에 은수저, 철수저, 구리수저, 밖으로다 보면 빨리 뜨거워지는 게 은수저죠. 냉각이 과학만큼 좋다는 얘기죠. 빨리 전기 전도가 잘 되죠. 열 전달도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전선은 구리하고 알루미늄만 쓰죠. 구리하고 전선은 구리하고 알루미늄만. 나중에 이제 전력 시간에 배우고 첫장부터 배우고 전선이 우리 정도는 가격이 싸야 해요. 가벼워야 해요. 가벼우니까 알루미늄 전선을 쓸 수가 있고 송전선 철탑 무거우면 구리는 무거워요. 작업이 불편하겠죠. 가선이 불편하겠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은이 똑같은 길이야. 똑같은 면적이야. 여기다가 은을 썼어. 재료. 전압 일정이야. 길이 일정이야. 단면적도 이 파이프의 면적, 수동 안의 파이프의 단면적 S. 똑같아. 길이도 똑같아. 고유저항이 도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고유저항하고 반비라는 건 처음에 배웠죠. 전류를 잘 흐른다. 도도체, 저전체. 아무튼 그 다음도 고유저항이 적을수록 저항하고 비례가 되겠죠. 저항이 적어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아무튼 똑같은 수위차를 뒀어요. 똑같은 면적 길이를 냈는데 은을 갖다 썼더니 고유저항 값이 적었습니다. 고유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도전율이 좋다는 얘기. 큰 순서부터 적은 순서로 가라면 그렇지만 고유저항은 각종 물체에 따라서 물체가 보유한 값, 정해진 값, 고유저항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하면 반대가 되고 지금부터 작고 크고 도전율이 크고 작고 고유저항을 가지면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냥 이해하면 되죠. 전압이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면적이 똑같고 고유저항값이 적으면 저항이 적어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이제 반대로 똑같은 고유저항을 구리를 썼어요. 수위차도 똑같이 해놨어요. 길이가 길어. 면적은 일정이에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서 물이 들나오겠죠. 길이하고 저항은 비례다. 전주에서 대전가는 하고 서울 가는 것하고 당연히 저항이 크겠죠. 서울에 저항값이 좀 크겠죠. 자, 이제 반대로 면적, 전압 일정하고 길이가 일정하고 고유저항 일정하다. 그러면 S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면적이 크다고 할까요? 면적하고 저항값은 면적이 크면 저항값이 줄어들고 전류는 더 흐르기가 쉽고. 그래서 아무튼 면적을 크게 하면 물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똑같은 수위차예요. 길이는 일정이에요. 길이는 똑같은 길이야. 면적이 크면 똑같은 은을 사용했어. 전류가
물이 많이 나오겠죠? 전력의 흐름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전기력이 빨리 외우면 되죠. I는 R분의 V, I는 전압하고 비례가 그런 얘기구만. I는 R분의 V, R은 로에스분의 V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1A, 1A는 1 그냥 옴으로 할까요? 1옴이라는 물체 가지고는 저항값은 양단에 1V라는 전위차를 뒀을 때 1A 전류가 흘러가 그러면 양단에 1V라는 전위차를 뒀는데 2A 전류가 흘러가 0.5. 양단의 전위차를 1V, 0V를 줬는데 0.5A 전류가 흘러가 1A 0.5 저항값은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저항값. 보유저항 무체마다 정해진 보유한 값이 있고 똑같은 저항이 똑같은 문제를 썼다 가정하고 아무튼 또는 1옴이라는 정의는 또 1옴이라는 정의는 1A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양단에 1V라는 전위차를 필요로 하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 저항값을 1옴이라고 넘어가요. V는 어때요? 아니, 설명할 건 없어요. V는 아무튼 I는 R분의 V, 볼트퍼 암페어가 옴이 옴이라는 사람이 알아. 오늘 배운 건 I는 R분의 V, V는 I야, R은 I분의 V하고 아까 그 차이 되었는데 지긋지긋하게 얘기해요. 언제 못한 게 없잖아요. 시험을 계속 나와요. 자, 넘어가고요. 좀 한 2시간 정도만 좀 설명하고 가죠.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뭐 나는 큰 틀의 5번 보겠습니다. 저항의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자, 저는 키리로치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키리로치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이게 기본이다. 오늘 배우는 내용의 기본을 꼭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첫 번 본 분들이 있습니다. 2개만 갖고 얘기해요. 병렬 접속은 좀 이따 볼까요? 병렬 접속은 좀 이따. 주장짜리 맨 뒤에 참조만 하세요. 오늘만 하는 것은 의제에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서 좀 보시고. 자, 저항이 길면 금방 R은 OS분의 1이죠. 한번 더 줘요. I는 R분의 R은 로 S분의 L분의 보유저항 각종 물체다.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상수. 똑같은 부리를 사용해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수위차는 똑같이. 면적이 크면 저항값이 줄어서 물은 많이 나옵니다. 자, 저항 R1하고 R2가 아닙니다. 전압을 V라는 단자 전압을 공급을 했습니다. 키리 법칙은 저번에 배웠죠. 키리 법칙은 배웠습니다. 전원 전압은 각 저항이 걸린 단자 전압의 합과 같다.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에서 빼주면 그 값은 빵이 나옵니다. 키리 법칙의
2법칙. 1법칙이 전류무협칙이죠. 전화보존의 법칙이. 네, 그 다음은 R1, R2, V1, V2의 관계입니다. 네, 필요법칙까지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항이 합성자값을 알제로 하고 합성자값. 저항이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법칙으로 후회하는데 그만이 그건 앞서 내미 얘기했습니다. 네. 더해주면 이게 더해주면 그다음 V1에 걸린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V1에 걸린 단자. 자꾸만 저번에 증명 필요법칙으로 가야 하는데 R2분에 자기 것이 올라가 할 것이 올라가 전원 전압에 V1에 걸린 R1에 걸린 단자 전압은 자기 것이 올라가죠.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V2에 걸린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에 자기 것이 올라가요. 증명 과정은 그만하죠. 자,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가 1옴이 걸렸다. 여가 2옴이 걸렸다. 전원전압은 3V가 걸려있다고 볼까요? 네. 이거 몇 볼트 걸려요? V1에는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면적이 작으니까 그쪽에 압력이 더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이 전압을 갖다 풀면 1 플러스 2분의 자기 거 올라가. 총 공급 전압 4. 그래서 얼마 나와요? 1V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2, 3. 그래서 얼마 나와요? 2V가.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가. 자기 것이 저항이 또는 단순하게 이해를 해요. 저항이 큰 쪽에 당연히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3V가 1대2 비율로 V1과 V2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렬협속으로 가겠습니다. 병렬협속. 이것 때문에 적은 거 아니면 이걸 이해하라고 적은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유의할 것을 좀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적은 건 아니고 표류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암기를 했습니다. 총 전류가 I가 흘렀다. 필요법칙에 배웠죠? 어떤 분기점에서 들어가는 입력 전류는 나아가는 출력주의 배수의 합과 같다. 자,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I1, R2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필요법칙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숫자가 중요해. 숫자로 써뒀던 거 노란 것만 잘 보세요. I1은 일단 놔주셔야 돼요. 자격증은 일단 암기가 오죠. 탑 것이 총 탑 것이 올라가죠. 자기 것이 아니고 탑과의 저항까지. 자, 그래서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숫자. 전압이 V라는 전압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가 1옴이라고 가정하고 슈놈은 어떻게 해요? 어른 놈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총 전류가 부하에 3A 전류가 그러면 R1은 1 플러스 2분의 저항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겠지. 파이프가 있는데 면적이 큰 쪽으로 병렬일 때는 면적이 큰 쪽으로 물이 많이 나오겠지. 총 전류가 3A 본다면 이 저항값이 1대1이야.
저항이 1대2면 1대2면 전류비는 2대1로 흐르겠죠. 이게 개념이 중요해요. 1대2라면 이쪽을 2로 잡죠. 그러니까 저항까지 2대2면 1대2로 상황폐하점이다. 상황이 총전류가 흐른다고. 전압이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는 것도 좀 봐야 돼요. 병렬일 때는 수위가 이게 폭이 작든 좁든 간에 수위가 똑같으면 물의 이동이 있어요. 광내가 상호, 광내가 교환이 없죠. 수위가 똑같으면 이동이 없죠. 흐름이 발생하지 않겠죠.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리가 똑같습니다. 이동이 없죠. 똑같은 자리 위치되고 이동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은 2분의 여기가 뭐가 돼요? 2. 총 전류는 상환폐가 흐른다고 했다. 2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3. 그래서 2야. 여기가 개념을 발휘하는 거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잖아. 병렬로 수도관 파이프를 병렬로 뺀데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이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이 1대2면 전류는 2대1로 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죠. 저항이 1대2면 병렬일 때 두 개만 얘기해야 돼요. 전류는 흐름은 2대2. 왜냐하면 목표에서 전압은 2V 나오기 때문에 전압을 구하라면 2V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가야 해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1대2면 전류는 2대1이니 3A 전류에다가 3개가 흐른다고 하되겠으니까 3분의 1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2옴일 때는 저항 1대2면 2대1로 가니까 총 전류가 3A가 나니까 총 3A에 3대1로 흘러가지. 답은 우선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가고 싶으시죠. 좀 더 설명할 텐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는 건 이해되죠? 전압이 같으면 전류가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겠죠. 수위차 보시면 돼요. 병렬로 빼면 수위차는 똑같아요. 수위를 빼면 병렬일 때는 이게 두 개를 병렬로 뺐으면 수위차는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죠. 등전이 접지에 가서 법교에 가면 등전이 접지가 참 중요한데요. 전이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름만 얘기하죠. 합성장 값은 어떻게 돼요? 합성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장을 R 재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1 플러스 R2분의 1이라고 저번에 했죠. 필요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놈을 분모 분자 했더니 분모에다가 더해 주시고 분자에다가 곱해 주시고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죠. R1과 문제 조건에 R1과 R2가 같다. 그러면 이 R1분의 R의 제곱이 되는가요? R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조건에 같다면. R1을 하나 떼어버리면 2분의 R. 그 다음은 넘버수로. 넘버수로 접지장값이 서로 같을 때는 넘버수. 두 개가 병렬이니까 넘버 두 개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요.
제가 얘기는 뭘 아리아동의 묘지가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조만 하시고요. 12장 가겠습니다.